자, 알겠습니다. 일들 하시고 오셔서 힘드시죠? 예, 그 기분 이해합니다. 근데 배워만 고맙습니다. 배움이 참, 그저 좋은 거죠.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배움 통해서 일정을 또 따놓으시고 하시면요. 굉장히 계획적이 좋아집니다. 일정을 따시면요. 하시는 일도 잘 됩니다. 당당해집니다. 제가 18대 땄는데요. 등을 따니까 강사하지만 항상 저는 중개업을 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주 당당하죠. 뭐 잘려도 된다. 우리 강사는 매년 잘립니다. 학원들이 있다 보니까 학원에서 뭐 좀 안 좋았다면 또 학원 옮겨가고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짐짝 메고 아직도 매주 아침에 월요일 되면 밑에 갑니다. 밑에 가서 부산 뭐 김해 뺑도 돌고 올라오거든요. 어제까지 부산 김해 하고 나서 올라와서 오늘 수업하고 내일 종료하고 또 지방 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날 또 수업이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이 수가 지방 뺑 돕니다. 짐짝 메고 이제 여관방 갔다가 자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렇죠.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딱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모습이 참 좋은데 빨리 그런 모양새를 저도 조만간에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 목표는 이제 나이 50이 딱 되면 이제 중개업을 딱 한다. 무조건 제 목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좀 많아 보이죠, 그죠? 저도 이제 50대일 나이가 이제 한 3년, 2년만 채 남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따시면 이제 70이고 80이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아마 10년 전 뒤에는 입증을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뽑아도 한 20명, 30명 이렇게 뽑으면 고시 됩니다, 고시. 그 전에 빨리 따놓으시면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출된 인수가 한 30만 명 정도 채 안 되는데, 앞으로 뽑는 인수가 아주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고시가 되어서 젊은 애들이 지금 경찰 얘기 하듯이 3년, 4년 해야 겨우 푸들동 말동 되는 식으로 바뀌니까, 그 전에 빨리 따놓으세요. 따놓으시면 참 노가 편해집니다. 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제 5장을 갑니다. 자, 이 시간 조금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두 문제가요, 5장에서 6장에서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 상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복습 좀 한번 하겠습니다. 복습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소를요, 계획을 딱 세웁니다. 이 초지마다 어떤 건물을 어떤 그런 다 발표가 쫙 되어지거든요. 이 블록마다 다 계획이 나옵니다. 딱 나와가지고 형성되어지면 어떤 곳은 공원이다, 어떤 곳은 뭐 주택이다, 딱 이렇게 모양새가 딱 이렇게 이쁘게 딱 나오는 장소가 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멋진 지역을 유도한다 이런 놈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장소는 먼저 구역을 먼저 결정해야 돼. 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 수립은요 3년 내에 나와야 돼요. 3년 안에 안 나오면 요 구역 업등으로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요 계획이 나왔다 할지라도 안 나왔지만 5년 안에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 못하면 계획도 없어진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항상 그 다음 날 나와야 됩니다. 자, 구역 지정 보시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개발할 수 있으면 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걸 필요 없겠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 업무적으로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 해가지고요. 뭐 정택이 끝나고 10년, 시공 해제 30만, 녹주 상공 30만일 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정택이 끝나고 10년, 시공 해제 30만, 녹주 상공 30만일 때는 지정을 해야 된다.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었다. 아닙니다. 농림지역이 바뀌었다. 아닙니다. 반드시 시공 해제, 녹지 수상공 이렇게 바뀐 것이 30만 이상 될 때 안에서 업무적 지정을 해야 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근데 계획 세울 때 반드시 필수 포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배치 규모와 용이에서 요건 필수 포함 사항이다.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입니다. 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 시장, 군수까지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요, 요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보시면요, 해당 국토장관, 시도, 시군이다 직접 계획을 결정까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 군수와 시도가 시장수가 다 이것은 결정을 직접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뭘 보시느냐. 요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이용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요 사항이 이제 등장을 할 것입니다. 각종 도로, 뭐 철도 등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요 사업이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일단은 먼저요. 책에 보십니다. 책에 1절 여기 딱 보세요. 자, 이 어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어진 것을 말한다. 딱 되어 있죠.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시설을 말한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기반 시설 밑에 보니까 딱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토지의 용도 지역 등이죠. 토지 용도 지역 배웠습니다. 우리 토지의 용도 지역, 또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딱 보니까요. 요것들의 종류입니다. 종류는요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종류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용도 지역 크게 21가지, 용도 지구 크게 26가지. 노연형 크게 보시면 5가지 이렇게 다 법의 종류가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것을요 어떤 장소에 지정 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요 전부 다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권자 국장시도 대도시가 도시군 관리기구를 통해서 지정 결정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지면요 해당 토지마다 효과죠. 효과 보시면 용도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 효과는 보니까 무슨 건용,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의 원칙은 뭐랬습니까?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구의 그 종류와 의와 또 계획 실제 통해서 지정해 주는데 용도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받는 상은 지방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죠. 이것도 보시면 행위제한상은요 각종 어떤 법령 등에서 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서 정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종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안에서 행위제한상은요 행위제한상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제한한다. 이렇게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기반시설의 결정을 뭐라느냐. 먼저, 기반시설의 이 종류입니다. 종류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어요. 보시면 크게 7가지 대분류 속에서 53개 세분류가 딱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종류는요, 기반시설 종류, 이것은 보시면 우리 법령의 종류가 쫙 나와 있습니다. 뭐 도로, 철도 등이 있다. 이렇게 우리 법에서 시설 종류를 다 여기 정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있는 이 박스가 뭐냐? 시설 종류입니다. 기반시설 종류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나와 있는데, 뭐 도로, 철도부터 쭉 나와 있네요. 보시면 공동구도 있고 참 많습니다. 제일 끝에 표창이죠. 요 종류를 묻는 문제가 보시면요, 25회 이렇게 2번 연속 나왔습니다. 특히 제일 밑에입니다. 환경기초에 보시면 화수도 묻는 문제가 화수도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이게 25회 때고, 옆에 8차장, 이것이 26회 때 나왔습니다. 연속 2번 나왔죠. 다음 시간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아시 마시고요. 이거 제 종류입니다. 종류는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데 요 많은 시설 종류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설치를 해보자. 또요 어떤 것을 정비를 해보자. 또 어떤 시설 개량을 해보자라고 필요할 때는요.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설치할 것들에 정비할 것들에 또 요 개량할 것들의 종류를 결정을 딱 해줍니다. 이것으로 결정을 딱 해주면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바뀌어요. 기반시설법에 참 많이 있지만 이 많이 있는 시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설치해보자, 정비해보자, 개량해보자라고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어떤 시설의 종류를 설치한다, 정비한다. 명칭은요, 뭐, 어떤 의동 무슨 전철, 이렇게 명칭을 딱 붙인다. 규모입니다. 4차선이냐, 8차선이냐, 규모입니다. 또 위치, 노선도가 딱 정해집니다. 요 결정을요, 도시관리로 결정을 딱 해줍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그것이 딱 나와있죠. 1번의 어입니다.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이렇게 명칭이 딱 바뀝니다. 도로입니다. 도로란 것은요,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하지만요, 실제 의동과 여기, 의동과 그 뒤에 어떤 곳에 도로 놓아보자라고 결정을 딱 했습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것은 명칭이 바뀝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알겠습니까? 또 도로 등의 기반시설 종류는 법에 있지만 그 종류에 있는 것을 어느 노선도를 딱 정해서 발표를 한 순간부터는 명칭이 바뀝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알겠습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도시군계획시설은 무엇이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기반시설 종류는 밑에 책에 보시면 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빼가지고 어디에 놓아보자 결정이 되어지면 명칭이 바뀐다. 도시군계획시설. 이해됩니까? 기반시설은 법에 쫙 있는데 실제 공사해보자 라고 발표가 되어지면 그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이 붙는다겠죠. 알겠습니까? 자, 어딥니까? 전철이 뭐냐? 기반시설입니다. 전철 기반시설. 그런데요, 제 1호선은 뭐냐? 설치했습니다. 뭐가 됩니까? 도시계획시설. 막연하게 전철은 기반시설인데, 노선이 딱 나왔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한 장 넘어가서 이제 1번의 원칙 보세요. 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딱 되어 있죠? 어떤 땅 속에, 땅 위에, 어디든 간에 시설을 넣을 때는요, 도시 관리기구로 그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이 되어진 것이 뭐냐? 도시군 계획시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설을 설치할 때는요, 요 종류가 앞에 나와 있는데, 요 몇 개 뽑아서 결정할 때는 도시 관리를 결정하는데, 결정 딱 되어지면 명칭이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기반 시설의 종류는 법에 쫙 나와 있는데, 공항을 어디에 설치해보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공항. 뭡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신공항 짓는다. 위치 발표했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막연하게 기반시설 있지만 요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장소에 설치해보자. 발표가 딱 되어지면 명칭이 딱 붙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이렇게 명칭이 붙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뭐냐?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볼까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몇 장을 더 넘어가십니다. 한 2장 넘어가세요. 3장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131페이지에 있는 요 어휘, 제일 첫 번째 1번의 어휘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엇이냐?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등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말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무엇이냐? 기반시설을 설치 등 하는 사업을 말한다. X다. 이 문제가 4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선택받은 놈 뭡니까? 도시계획시설. 그 선택받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 단계 순서 참 중요합니다. 기반시설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할 것의 명칭, 위치 등을 다 결정합니다. 결정되어지면 명칭이 바뀝니다. 도시계획시설. 그 결정되어진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다. 이 문장이 시험에 참 잘 뜹니다. 잘 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장소가 딱 나온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등 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다 하는 요 문장이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답으로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가셔가지고 다시 124페이지 갑니다. 124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다시 제 2절의 1번 봅니다. 1번의 원칙,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전부 다 도시관리기구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 놓을 때, 수도 갈 때 다 결정이 필요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예외 딱 보이죠. 그러한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 안 해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해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 맞습니다. 없다 하면 X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해도 설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무엇은 결정 안 하더라 하면 맞다 하면 됩니다.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하면 X다. 요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5월달에 볼 것인데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해도 설치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있다면 아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십니다. 밑에 가시면 이제 그 밑에 2번에 있는 1번, 2번, 3번 요것은 말입니다. 3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오른편 갑니다. 가시면 이제 3번에 동구에 설치 보이죠? 동구 앞에 빠져 있네요. 공동구, 공자가 빠져 있습니다. 오른편에 3번에 보시면 동구에 설치 등에서 앞에 공자를 넣으십시오. 공이 빠져 있는데 공동구에 설치입니다. 여러분 공동구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구 아십니까?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자, 빔을 통해서 봅니다. 해서 보시면요. 이제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이냐? 기반시설 이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시설의 종류를 어떤 장소에 어떤 회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이 바로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이렇게 있다만 아시고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책에 딱 보니까 본문의 표현에 공동구가 보시면 쫙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아주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저번 시험도 나왔습니다. 공동구가 한 문제 딱 나오는데요. 기반시설 중에서 공동구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앞페이지 보세요. 앞페이지. 앞장을 딱 넘어갑니다. 123페이지 제일 첫 번째 시설 첫 번째 페이지 딱 보시면 박스 안에 세 번째 칸에 유통시설에서 보시면 그 안에 공동구 등이 딱 보입니다. 공동구도 도시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장을 딱 넘어오시면 이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전부 다 도시관리로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죠.
자, 여러분들 그 공동구가 뭐냐? 여러분들 전기선 놓을 때 이렇게 합니다. 전기선 놓을 때 보세요. 이 전기선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 보시면요, 뭐 밑에 수도라든지 또 뭐 상수도, 하수도 다 포함됩니다. 또 가스라든지 또요 어떤 열 공급 관리, 그 지역 난방 등은 다 땅 속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업무적으로. 근데요, 전기입니다. 전기는요, 전기는 땅 속에 넣을 수도 있고요, 또요 가공선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공선. 공중에 가스란 선입니다. 전봇대에 놓고 전기선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케이블선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가 흉하죠? 보기가 흉해. 이걸요, 땅 속에 다 집어넣으면요, 전봇대가 위에 깔끔해집니다. 깔끔해져. 그래서 땅 위에 놓을 것을 땅 속에 집어넣는다. 이깁니다. 그런데 땅 속에 집어넣을 때요, 양 집어넣을 때 따로따로 이쪽은 뭐 수도, 뭐 가스 이렇게 따로 있지 말고요, 한쪽 구멍을 크게 파가지고 한 구멍에 양 집어넣을 때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가스, 수도, 중수도, 하수도, 또 지역 난방, 또 열 공급 관리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에 터졌다. 땅을 팔 필요가 없어요. 밑에 가서 쫙 보면 그 빵꾸가 딱 나 있어. 그럼 땜빵하면 됩니다. 이같이 공동 매수구를 설치하면 도시 보존에 참 좋아집니다. 깔끔해진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 팔 때 말이냐, 지하철 파는 비용 마치 만몇 개 비용이 됩니다. 몇천 원이 됩니다. 몇백이 들어. 하고 싶어도 못하죠. 돈 때문에 못합니다. 할 때는 도시 관리로 결정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니다. 공동이라는 것은 지하 공동 매수물을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구를 설치할 때 보십시오. 밑에 어문역 설치 딱 보입니다. 설치 1번 어문역 설치.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요, 도시 관리기구로 설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못합니다. 할지 못해. 그래서요, 밑에 딱 봅니다. 다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딱 탄생이 딱 되어지고 그 면적이요 200만을 초과할 때는요, 고민하지 말고 처음부터 설치해라. 이렇게 명령을 냈습니다. 법에서. 요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대한 어떤 사업을 한다. 밑에 보시면 1, 2, 3, 4, 6번 딱 나와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처음부터 공동구 설치기가 없으면 이 사업은 못한다 이겁니다. 못한다. 그래서요, 200만을 초과하는 밑에 1, 2, 3, 4, 5, 6번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암기했습니다. 또 도정택 공경청, 공경청 이렇게 저는 암기했습니다. 도시개발, 정비구역, 택지개발사, 공공택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척이전 신도시 사업할 때 이렇게 좀 외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외울 상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천천히 외울 상이다. 도정택 공경청, 도시개발, 정비사업,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6개 사업이 면적이 200만을 초과할 때에는요, 처음부터 공동구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이 표는 말입니다. 저번 시험도 나왔고 그 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조금 작은데 중요한 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설치는 참 필요하고 좋은데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중요합니다. 126페이지 보세요. 126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3번 보십니다. 관로 3번 공동구의 설치 비용 딱 보입니다. 관로 3번에 설치 비용의 부담 딱 보이죠. 1번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때 보시면요, 앞으로 설치하면 그 시설 이용할 자입니다. 전기사업자 KT, 뭡니까? 한전, 또 KT, 케이블 사업자, 또 뭐 있습니까? 각종 어떤 가스공사. 이 그 부분도 이용할 자, 점용해서 설자, 점용 예정자들이 된다가 아니고 초기에 설치 비용은요, 점용 예정자들과 이 사업의 시행자가 같이 공동 부담합니다. 딱 보이시죠? 그래서 설치할 때 비용은요, 점용 예정자들, 설자들과 시행자가 공동 부담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편입니다. 3번 보세요. 오른편 3번 밑에 관로 3번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요, 밑에 있는 박스 첫 번째 이것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집어넣을 때 바로 이거 보십니다. 7호와 8호는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7 뭐냐? 가스와 8 하수관. 위험하고 더럽습니다. 안전상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 시험에 다음 중에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서 수용할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무엇이냐?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또 한 장만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관로 4번 가보세요. 그럼 설치한 것들 관리 누가 하느냐? 설치하고 나서 관리는요, 서울시에서 해줍니다. 보세요. 관리는 관리자 딱 보이죠? 공동구는 특광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지방공사공단, 시설공단 등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실제 위탁합니다. 실제는요. 그런데 이 위탁하는 비용, 관리비용은 또 누가 되냐? 오른편 보세요. 오른편에 5번입니다. 관로 5번.
관리 비용이 딱 보이죠. 오른쪽에 공동구역 관리 비용 5번 딱 보이죠.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관리 비용은요 시에서 부담 안 합니다. 관리할 비용은요 공동구 점용하고 쓰고 있는 사업자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딴 거는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많고요. 나오면 제가 금방 읊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답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번 보입니다. 광역시설 딱 보이죠? 자, 광역이란 말 딱 나오면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광역이란 말 딱 나오면 우리 공부에서요. 광역은 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넓다란 말이 아니에요. 넓다란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요건요. 딱 나오면 두 군데 이상이죠. 두 군데. 2개 이상의 도시란 말이다. 2개 도시. 그래서 광역시설 딱 붙으면요.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연결되어서 설치되거나 또는요. 한쪽 도시에 있지만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뭐 시간에 연결되어진 지하철도 있습니다. 있지만요. 한쪽 도시에 뭐가 딱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있어요. 저 김포공항. 서울시에 있습니다. 있지만 인천 시민들 다 같이 이용합니다. 같이 한쪽 도시와 인근 도시와 연결되어 설치하거나 한쪽에 있지만 같이 공동으로 와서 이용하는 시설 해서 광역시설 이렇게 부른다. 의의만 지금 봐가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의의입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2 이상의 도시에 걸치거나 공동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1페이지 갑니다. 조금 어려운 사항이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이제 바로 그 결정받은 뭡니까? 도시공계획시설 공사하는 사업을 합니다.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딱 나옵니다. 어이 보시면요. 어이 보시면 이런 말 딱 보이시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엇이냐? 어이가 딱 나와 있습니다. 어이 딱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니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로 결정이 되어서 선택되어진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참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 선택해서 설치하자 결정을 딱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보십니다. 자, 기반시설 참 많이 있다 했습니다. 참 많이 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총 53가지의 시설을 법률에 다 이렇게 정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중에서 실제 어떤 장소에 어떤 시설을 저렇게 설치해보자. 또 있는 것들 정비도 해보자랍니다. 있는 것들 개량도 해보자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하면 어떤 설치할 시설의 종류가 무엇이냐, 도로냐, 철도냐 딱 정하고요. 또 그 명칭을 딱 붙입니다. 명칭. 그 명칭이 어떤 지역 무슨 명칭을 딱 붙입니다. 딱 붙이고요. 또 노선도 위치도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규모도 4차선, 8차선 규모가 딱 나옵니다. 요것들을 전부 다요. 요것을 전부 다 뭐를 하냐?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입안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합니다. 입안 누가 합니까? 입안은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고 또 시,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가평, 군수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건 입안하면 결정합니다. 결정은 누가 해주냐? 봅니다. 결정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시, 도지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결정을 못해요. 가평, 군수, 양주시는요,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넘는 대도시 수원시는 결정을 직접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합니다. 그래서 결정 고시가 딱 되어지면 명칭이 딱 바뀌죠. 명칭이 뭡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바뀝니다. 결정되어진 도시군 계획시설, 이 명칭이 바뀌는 요 계획시설, 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도시군 시설입니다. 그런데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럼 요 시설 결정이 딱 되어진 토지, 부지가 딱 나옵니다. 딱 나올 것입니다. 저 위치, 도로가 딱 나왔다. 요 부지입니다. 부지에 효과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효과입니다. 볼까요? 그 뒤에 볼게요. 효과부터 봅니다. 효과 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효과를 딱 보시면요. 강력한 효과가 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46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가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되어진 순간부터 그 위치, 그 장소는요, 효과가 딱 붙습니다. 딱 보세요. 뭐가 붙습니까?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되어진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 시설이 아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서는 안 된다. 되어 있죠? 효과입니다.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수하든 수용하든 그런 말도 없으면서 발표하는 순간부터 주민들이 좋아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이요. 요 부지 안에서는요. 요 부지, 시설 부지, 필요한 토지 이 안에서는요. 앞으로 새로운 건물의 건축 이거 허용 안 됩니다. 또 공작물 설치 이거 허용 안 됩니다. 여러분 건축하면 뭐 있습니까? 건축하면 신축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건물의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다 포함합니다. 이건요. 요 부지 안에 만약에 이것이 논이 있어요. 요 논은 계속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시설 토지라 할지라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제한 없습니다. 또 요 토지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 요 건물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건물을 규모를 키우겠다. 정축. 이거 안 된다. 그죠? 또 신축한다. 안 된다. 그죠? 이런 제한이 법에서 하게 났습니다.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요. 시설 공사할 것이니까 방해될 것을 못하게 합니다. 있는 것을 이용. 현재 요 보시면 현재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상태의 이용은 계속 보호,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새로운 무시 안 됩니다. 있는 건물의 규모를 키운다. 또 개축한다. 이걸 일절 금지한다. 그죠? 또요. 공작물 설치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계속 토지 이용하던 대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하든지. 사업은요, 서울시에, 우리 서울시에 이런 시설 부지 결정이 되어진 이런 제한받는 토지가 몇 개 있겠습니까? 몇 개? 서울시에 발표된 도시형 시설 부지. 서울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약 1280개, 약 1300개의 시설 결정이 되어진 토지가 한국에 서울시만 해도 있습니다. 학교, 공원, 도로 확장 부지. 발표 엄청 되어 있습니다. 전임시장 발표한 거 계속 그냥 안 없어요. 계속 쌓여옵니다. 계속 쌓여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지금 시장, 또 거전 시장 발표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계속 쌓여왔죠. 이 많은 곳에서 이런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그죠? 따로 보상금 안 나갑니다. 안 나가. 못하게 제한합니다. 빨리빨리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정이 딱 되어지면 사업할 때 첫 번째 순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제일 첫 번째 2년 안에 무엇을 한다? 첫 번째 보시면 딱 나옵니다. 오른편 딱 나와있죠? 그래서 131페이지 보면 첫 번째 계획이 딱 나옵니다. 자, 보니까요. 이 많은 1,400개 한 번에 동시에 할 수가 없죠. 돈이 엄청 납니다. 이거 다 되면요. 몇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됩니다. 한 번에 못해요. 못하니까. 자, 요 시설 가운데서 먼저 할 거, 뒤에 할 거 순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단계에서 뭐냐냐. 단계별 집행기획을 세운다. 이런 말 딱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요 중에서 먼저 할 거, 뒤에 할 거 순서부터 먼저 수립을 딱 합니다. 한 번에 못하니까요.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단계별 계획, 단계는 무엇이냐가 또 나옵니다. 보세요. 일단 먼저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세요. 딱 넘어가시면 단계 구분 딱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큰 2번 딱 보이죠? 단계 구분입니다. 해서 요 많은 것 중에서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라는 곳에 포함을 딱 시킵니다. 1단계. 또 3년 이후에 천천히 시행할 사업들은요, 2단계라는 곳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 포함되지면요, 3년 안에 곧 사업한다 얘기입니다. 근데 2단계에 포함되지면 3년 이후에 4년, 5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단계 구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요 많은 것 중에서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 순서부터 구분을 먼저 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하면요, 3년 내에, 2단계는 3년 위에 할 사업도 구분을 딱 해놓습니다. 근데 1단계에 포함 딱 되지만 조만간에 사업하고 단계 토지 보상금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에 포함되지면요, 언제쯤 내 토지가 보상될지 알 수가 없는 아주 애매한 상태가 발생됩니다. 일단 단계 구분 합니다. 근데 요 단계 구분 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다시 앞페이지가 보세요. 앞페이지. 앞장입니다. 앞장을 탁 넘어가십니다. 자, 엘리멘트 이름만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시면요, 우리 양주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가 필요해서 어떤 8차선 도로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입안을 딱 했습니다. 입안했어요. 입안을 딱 했는데 요 결정을 누가 해줍니까? 경기도에서 좋다 해라. 오케이,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요, 양주시만 해도 그 안에 보시면요, 약 100개 정도의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양주시도 100개나 있다 이거죠.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요 순서 100개 전부 다 경기도에서 다 오케이 해줬어요. 하지만 급한 순서는 경기도에서 합니까? 이쪽이 합니까? 그죠? 당연히 필요해서 입안했던 자들이 순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건요, 단계 구분은 결정권자가 아니고 입안했던 자들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원칙은 보시면 원칙은 특광시장구소 도시의 당진이 관할 구역 안에 시설 부지 단계 구분한다. 이렇게 본문에 쫙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원칙.
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왼쪽 제일 위입니다. 다음 딱 넘어가시면 예외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요 시설 자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했으면 국장이 도지사가 입안했으면 도지사가 단계 구분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입안했던 자들이 단계를 구분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순서 구분은요. 입안했던 자, 특광시군, 도장관, 즉 국장, 지도시군 입안 자가들이 단계를 구분을 한다 보면 돼요. 할 때 요 객석에 일부 어떤 사항이 포함된다. 포함되는 상황은 뭐 별로 없고 다음에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를 먼저 수립하는데 하는데 요 수립은요. 이 시설에 필요해서 입안했던 자가 수립을 한다. 이렇게 아시고요. 단계 구분은 1단계에 포함되지만 3년 안에 시행한 사업이고 2단계에 포함되지만 3년 이후에 시행한 사업이다. 요것을 구분을 먼저 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 3절 딱 나오네요. 자, 그러면요. 요 1단계부터 먼저 해가지고 두 번째는요.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누가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이 사업은요. 대표적인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 안 듣죠. 땅을 뺏어갑니다. 수용합니다. 이런 사업들은요. 행정청이 나섭니다. 원래 원칙은요. 그래서 요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냐. 이것도요. 관할 구역 내 시행사업은 관할 구역의 장들, 특광시장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또 국가계획 등과 관련되어서 필요할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업 시행할 수 있고 또요. 도지사도 필요할 때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같은 표현이 딱 나오죠. 입안했던 자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입안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공익사업은요. 행정청이 사업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행정청, 특광시군, 도장관, 입안자가 사업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원칙대로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있습니까? 서울시도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또요. 도로공사를 위해서 만든 회사 있죠. 도로공사. 또 뭐 있으면 철도시설관리공단. 막대한 비용 투입해서 각종 어떤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다고 원칙이지만 그들과의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권을 맡깁니다. 맡겨. 지하철 사업도요. 메트로한테 맡긴다 이거죠. 맡깁니다. 그러니까요. 각종 누구를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100% 합니다. 거의 다요. 주로 보시면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협조해서 서로 일을 맡깁니다. 맡겨.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인천입니다. 인천공항, 인천시 붙는 인천대교.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삼성건설 지었어요. 삼성이. 여보세요. 삼성이 건설했어. 그럼 삼성 겁니다. 삼성 거야. 그런데 하고 나서 다리 소유권을요. 인천시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소유권 줍니다. 대신요. 20년간 통행료 받겠다. 또 얼마가 필요한데 차익분을 시에서 땜빵을 시켜라. 이렇게 합의합니다. 이들이 20년간 장기 금융기관 돈을 빌려가지고 공사하고 나서 이 이자도 갚으면서 또 이익도 취합니다. 안전빵 공사죠. 민자 사업도 참 많이 합니다. 민자 터널, 민자 도로 참 많이 넣이죠. 참 많겠죠? 그렇지. 민간 사업자들 이런 사업권 한두 개 따와야 회사가 굴러갑니다. 딸려갑니다. 그럼 민간 사업자 지금 또 해줍니다. 해줘요. 해주는데 이때 민간 사업자가 지정받을 때 중요한 요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봅니다. 일단. 자, 보세요. 시행자의 원칙은 특광시장 구성한다. 원칙입니다. 또 오른편에 예외 보시면요. 국장과 도지사도 시행을 할 수 있다. 저 행정청이 사업을 합니다.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 2번 딱 보시면요. 행정청이 아닌 자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요. 보십니다. 시행자 지정해가지고요. 위에 규정에 따라서 시행자 될 수 있는, 아까 위에 그 특광시군 도장관이 아닌 자가 사업을 할 때는요. 국장, 시도시군, 즉 위에 있는 입안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니면요. 1로부터 지정받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박스 넘어가시고 밑에 또 2번 또 보세요. 그런데 공공1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박스 바로 밑에 갈로 2번에 시행자 지정 요건에서 공공이 아닌, 보세요.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 다음 각호입니다. 다음 각호 보시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각호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134의 제일 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2번, 3번 전부 다 공공기관이 쭉 나오죠. 이들이 아닌 자, 다시 앞에집니다. 행정청과 공공이 아닌 자들이 사업시행자 지정받을 때, 민간이 지정받을 때 요건이 있다. 공공이 아닌 민간 시행자들이 지정받을 때 요건이 있다. 요건 딱 나오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자 사업할 때 민간 사업자의 지정 요건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또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보통은요, 토지 면적 소유자 다 동의입니다. 근데 민간 시행자의 이 공익사업의 시행자 지적 요건이 뭐냐? 토지 면적의 3분의 1은 동의가 아니고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지가 소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받아야 시행자 지정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보통은 토지 면적 3분의 2의 소유자의 동의야. 토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때 민간 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에 딱 보시면요. 민간자가 이들이 나중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 이 권리가 받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해라. 민간 사업자가 수용권 발생하는 공익사업자들은 항상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가 안 빠지고 나옵니다. 알겠죠? 민간자가 수용한다면요. 면적 3분의 1 지가 설득해서 소유할 것이고 땅 주인 2분의 1 동의 받아와야 나머지 땅에서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권리 줍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이런 공익사업 시행과 따올 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할 것이고 2분의 1 동의받아야 시행자 지정해준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딱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건 갖추면 민간자도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시행자 지정해줍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 편에서는 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는 3년 안에, 2단계 3년 이후에, 수립은요, 일반권자가 한다. 이거고요. 시행자를 보시면 행정청이 사업 시행한다가 원칙인데, 공공민간 지정할 수 있다. 또 민간자 지정받을 때 조건이 필요하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소유할 것이고, 2분의 1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민간이든 공이든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어떤 시행자이든 시행자가 되어신 자들은요. 이제 세 번째 뭘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충 위치와 명칭과 규모는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상세하게 이 공사를 2016년도 1월달에 해가지고 2018년도 5월달까지 완성한다. 또 자금은 총 1,850억 원이 자금이 필요하다. 또 보시면 요 그 돌의 폭은 총 20m 폭일 것인데 총 사다선 한다. 또 이렇게 상세한 내용 쫙 자는 상세한 내용, 공사의 착수 기간, 완공 기간, 또 자금 계획들, 또 각종 어떤 상세한 기준들 발표가 필요합니다. 뭐냐? 바로 그것이 실시계획, 상세한 공사를 위한 착수계획, 실시계획을 모든 시행자가 다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다가 딱 나옵니다. 보세요. 1번에 작성의 의무에서 시설사업에 시행하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다 작성해야 된다. 딱 나와있죠. 이 포함될 내용은 설치시면 안 나옵니다. 그냥 모든 시행자가 다 작성을 한다를 아시고요. 그런데 작성한 것을 오른편을 딱 가보세요. 오른편입니다. 큰 2번. 지금요, 그 위에 2번, 3번 관료는 다 통과하십니다. 다음에 보이고요. 큰 2번에 인가 보입니다. 인가 보여요. 자, 작성은 모든 시행자가 다 합니다. 해요. 그런데 작성한 요 실시계획을요,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것을 인가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대도시가 시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요들이 아닌 시행자들은 이들한테 전부 다 인가받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잘 보시면요 국토장관, 시도지사, 대도시는 누굽니까? 위에는요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입니다. 일반권자. 밑에 누굽니까? 국토장관, 시도, 대도시 누굽니까?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한테 인가받는다. 여기입니다. 이건요, 여기입니다. 분명히, 자, 양주시입니다. 양주시가 필요해서 입안되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초안은요, 이 시에서 8차선 필요하다 하니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당신들 시에서 무슨 8차선이냐 해서 당신들은 4차선 이만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결정을 딱 해줬습니다. 그러면요, 결정되어진 바대로 4차선 계획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짤 때 양주시가 사업을 딱 하면서 지가 원한 대로 8차선 좀 눈치 보이니까 6차선 해가지고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원래 결정해준 바대로 계획이 나왔는지 보기 위해서 결정권자한테 실시계획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시행자가 자기가 초안이 통과 안 되어서 합의해서 다 낮췄는데 계획을 사업을 할 때 살짝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어요. 원래 원안대로 결정해준 안대로 공사계획을 짰는지 보기 위해서 결정권자한테 전부 다 뭡니까?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실시계획 인가는 결정권자, 국장시, 도지사, 대도시한테 인가받습니다. 해주고 이들이 발표 고시를 했을 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폭을 맞췄구나. 오케이 해라. 할 때 공사한다 이거죠.
그래서요, 국장, 시도, 대도시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받아요. 자, 보겠습니다. 인가권자 보시면요. 자, 사업의 시행자, 국장, 시도, 대가 아닌 기타 시행자는요, 작성하면 국장한테, 지정받은 국장한테, 기타는 시도대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게 딱 나와 있죠. 또 그 밑에 변경 표시는 다음에 3번절 보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인가를 받고 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시면 왼쪽에 있는 사항들은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굳이 본다면 박스들 사이에 어견 청취에서 공고일람에서 14일 보이네요. 체크만 딱 해주세요. 박스 그 중간에 있는 어견 청취에서 공고일람 기간 14일 체크만 해주고 다음에 5월달에 살짝 보십니다. 넘어가시고요. 오른편에 이제 4번과 4번인 4번의 1번, 2번, 3번, 특히 2번, 3번 중요합니다. 인가의 조건이죠. 자, 그러면요. 자, 인가할 때요. 인가할 때, 여기 인가함에 있어서 하겠지만요. 인가할 때 당신들한테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조건부로 하자.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그래서 당신들 도로공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딱 되어 있고 학교가 딱 보이더라. 할 겁니다. 그러면요. 이 도로 통과할 때는요. 이쪽 아파트 단지와 학교실 보호를 위해서 이쪽 공구는 방음벽을 쌓아라. 이렇게 조건 붙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각종 어떤 피해, 민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공사함과 동시에 이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어떤 행위들, 방음벽을 쌓아라.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인가할 때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급하니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뒤에 방음벽 안 쌓을 수 있어요. 방음벽 쌓는데 비용 엄청 듭니다. 한 3, 4억 듭니다. 그러니까 방음벽 쌓을지도 쌓겠다 놓고 방음벽 안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건에 대한 이행 담보죠. 담보를 위해서 이행 담보겠다. 담보에 의해서 이행 보증금,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 보증금. 공사 끝나면요. 전부 다 반환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 보증금을 다 받아줬습니다. 공사비의 20%입니다. 크죠? 1,000원 공사에 200억입니다. 대부분 다 보증서로 합니다. 보증서로. 저는 이행 보증금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청간에 공공기관은 안 해요. 민간자들한테만 돈 받습니다. 보세요. 보십니다. 보시면 이제 4번의 인가의 조건에서 2번 보십니다. 2번의 조건부 인가. 국장시설은 시설 설치나 기타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또 뭐 조경 등 조치가 할 것을 조건 달고 인가할 수도 있다. 2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의 이행담보 보이죠? 이행담보 1번의 이행보증금, 특광시군 등은요, 각종 어떤 기반시설 설치,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증되어지는 경우로서 어떠할 때는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딱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한테는 받지 않는다. 누구냐? 바로 행정청과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말고 민간 시행자한테는요, 실시기간 인가할 때 조건부로서 인가해주면서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보장남은요, 공법은 처음부터 항상입니다. 항상. 민간 시행자, 민간 개발자, 민간 행위자한테만 보증을 세웁니다. 항상요. 항상. 절대 공공은 보증 안 세워요. 이행보증에 보증 딱 넣으면 제외 없습니다. 처음부터 민간 시행자, 민간 개발자, 민간 행위자한테만 답보로서 이행보증을 받습니다. 여기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인가는 다 할 수 있다. 하지만요, 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 보증금 설정은요, 민간 시행자 일단에서만 보증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가를 합니다. 그 밑에 조건 이행 안 하죠. 명령합니다. 안 하죠. 대집행해서 강제 집행해서 비용 청구합니다. 다음에 보시고요. 이것도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138페이지의 3번입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 실시기간요, 발표 고시를 한다. 합니다. 고시. 이 고시가 있어야 사업에 이제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시가 있어야 사업에 착수를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착수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착수를 딱 합니다. 해요. 그 효과 보시면 고시를 할 것인데 뭐 각종 어떤 인허가 어제상이 있네. 필요 없는 상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공사 착수할 수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착수할 수 있다. 끝나시고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가시면 140페이지에. 그래서 착수해서 공사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이렇게 공사 완료 보고 도서를 첨부해 가지고요. 준공검사, 공사 끝났으면 공사 완료 보고서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신청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잘 되는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실시계획을 인가해준 자한테 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착수 인가해준 자한테 검사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검사할 때는요, 국장은 빠집니다. 빠지고요, 시도대한테만 검사 신청을 하게 돼 있다. 할 겁니다.
하고 검사해보고 잘 되었으면 요들이 이제 공사 완료 공고를 딱 해주면 4번 끝이 나고 해당 시설물 이용할 수가 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 순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공사 완료 보고 통해서 이번에 준공 검사를 받는다. 검사는요, 인가 실식을 인가해준 자, 국장을 봐주고 시도대한테 인가받고요. 요들이 공사 완료 공고를 딱 해주면 4번 끝이 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요때는 말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요 절차편에서는 말입니다. 요 최초 시설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입안자가 수립을 한다. 단계는요, 3년 안에 시행할 사업 1단계, 3년 이후는요, 2단계에 포함시킨다랍니다. 시행자 결정할 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일단은 지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민간 시행자일 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와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실시간 인가를 받는데, 인가는 결정권자한테 받는데,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고, 민간 시행자일 때 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 보증금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절차는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은 요 금방 설명했던 몇 개 외에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제6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6절. 그래서 제6절 편이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오고 다음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큽니다. 커요. 그래서 절차편에서는요, 제6절 요 편에서 이제 각종 시행자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혜택, 특례가 있다. 특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니까 잠시 10분 쉬었다가요, 특례 보시고 이제 이 권리 구제 받는 상도 나올 것입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잠시만.